안녕하세요, 선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오행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주풀이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오행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오행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오행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요소에 어느 오행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행의 개념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물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 그런 걸 대변할 수 있고, 이 오행으로 구성된 것들을 사주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 극하고 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무는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고, 화는 화생토해서 토를 생해주고, 토는 토생금해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금은 금생수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수는 다시 수생목해서 이 목을 생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오행은 돌아가면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론 극하는 기능도 해요. 여기 가운데는 이제 극하는 화살표인데, 목은 목극토에서 토를 극하고, 나무가 토에 흙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토의 기운을 빼는, 토를 괴롭히는, 흙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극토. 그리고 토는 토극수. 맑은 물에 그 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냇가나 고인 물에 바닥에 흙이 깔아앉아 있는데 미꾸라지나 물고기들이 막 흙을 헤집으면 그게 흙탕물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을 때 이제 토곡수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이 흙으로 인해서 깨끗함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수극화, 말 그대로 이제 물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화극금, 화는 강한 불, 열로 인해서 쇠를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화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은 금극목해서 금의 기운이 나무를 자른다, 나무를 친다고 해서 금극목.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그래서 오행이 서로 생하는 역할과 극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각 오행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그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을 봤을 때는 목의 특징은 시작, 발생, 계절로 봐서는 봄입니다. 그리고 불은 확산, 분열, 계절로 봐서는 여름이고, 이 토는 중재, 가운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로 봤을 때도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금은 거둔다, 수렴, 수렴도 거둔다는 마찬가지로 가을, 농작물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재배, 거둔다는 그런 의미예요. 수는 계절로 봐서는 겨울이고, 이제 가을에 거둔 농작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는 목은 3과 8에 해당하고, 화는 2, 7, 그리고 금은 4, 9, 수는 1, 6, 토는 중간이니까 5하고 1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주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가 부족하다, 나무를 써야 되는데 나무 목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목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숫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에 관한 숫자는 3하고 8이니까 사주상에 목이 용신이거나 아니면 목이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숫자를 3과 8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번호를 정할 때 이 3과 8이 들어가는
그런 숫자를 휴대폰 번호를 정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제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자동차 번호도 3하고 8이 들어가는 그런 번호로 선택을 하시면 이 목기운을 숫자로서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실생활에 숫자로서 이제 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기운이 필요할 때는 2하고 7이 들어가는 숫자를 활용하시면 되고 토는 5, 10, 수는 1, 6, 금은 4, 9 이런 숫자들을 자기 기운이 좀 부족한 오행으로 숫자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봤을 때는 목은 청색, 화는 적색, 금은 아직 안 적었네요. 목은 청간이 글자로 봤을 때는 갑과 을이라고 볼 수 있고 지지는 임묘, 그리고 화는 청간에는 병정, 지지에는 사오, 그리고 토는 청간에는 무기토, 지지에는 이 진술충미 4개가 되겠죠. 그리고 금은 청간으로 봤을 때는 경신이 되겠고 지지에는 신금유금, 그리고 수는 청간에는 임수개수, 지지에는 자수, 그리고 자수와 뭐가 있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지지에는 자수와 해수. 네. 요즘 저도 뭔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생각도 안 나고 한 번씩. 이제 나이가 50줄에 들었으니까 뭐 잊고 지나가는 것도 많고 한 번씩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청간의 글자는 경금, 신금이고 지지에는 신금, 유금. 이게 이제 색깔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흰색입니다. 흰색, 백색이 되고 수는 흑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상적으로 대체되는 걸 봤을 때 목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색, 푸른색, 녹색 그런 색깔을 주변에 좀 두시면 되고, 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색 관련된 거를 두시면 되고, 토는 황색, 수는 흑색, 금은 흰색. 그래서 금의 기운이 본인한테 재물의 기운이다 그러면 흰색 관련된 옷을 입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흰색 차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목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청색에 가까운 그런 차를 구입하시면 되는, 화는 붉은색, 그리고 토는 황색, 수는 흑색 대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나 색깔로서 본인의 오행에 없는 기운이나 필요한 기운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오행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이 부족하다 아니면 반대로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간이나 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불이 너무 많거나 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심장, 소장, 그래서 우리가 화병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몸에 화가 많으면 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운이 강한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그게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면 이제 이 심장하고 관련된 화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토기운이 많거나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위장이나 비장. 그리고 이 금은 폐 대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좀 없거나 아니면 이게 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폐나 대장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가 좀 중요해요. 제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보통 수가 전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주상의 원국에 이 나무, 목 플러스 화, 불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불에 연료가 되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안 그래도 불이 많은데 나무로 인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다 보면 물이 조금 있더라도 증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몸의 수분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는 신장, 방광, 몸속에 흐르는 그런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사주상에 물이 넘쳐 흐른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신장 관련 질환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식 수술을 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힘들게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신장 관련 그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신장 방광하고 이 물 관련 질환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요즘 현대 시대에 많이 걸리는 당뇨병, 이게 사주상에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뇨병에 좀 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이 없거나 불이 강한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담배도 불이니까 담배는 피우는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몸에 불기운을 접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체질적으로 좀 불이 강한 사람들은 담배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물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담배를 좀 많이 펴도 크게 뭐 건강상으로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또 물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소화를 잘 시키고 그게 해독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 많은 물기운이 술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술이라는 자체가 불에 관련된 그런 기운이니까 보통 술을 물에 비유하는데 술은 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 오행상 불. 술 자체가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열을 발생하니까 이 술은 물이라는 것보다는 불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술 장사하는 사람들 물 장사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업이나 장사에 관련된 부분은 술 장사는 물 장사가 아니고 불 장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국상에 불이 필요한 사주인데 사업적으로 이제 술 장사를 한다. 그러면 불을 쓰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이게 물이 많은데 그 불이 너무 많아서 물이 필요한데 술 장사를 하게 되면 또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술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물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하고 관련된 사업은 뭐 커피숍이나 카페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에 관련된 이 오행이 좀 부족하거나 좀 넘치는 분들은 이 신장이나 방광 그리고 당뇨 그런 관련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주풀이를 하면서도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용신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겨울철에 운이 겨울철에 태어나서 물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대운이나 해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반대되는 이 불기운을 만나면 이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난 수기운이 많은데 대운에서 불을 만났다 그러면 나름 인생이 좀 잘 풀린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대운에서 물기운을 만난다. 그러면 좀 나름 편한 인생을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겨울에 태어나서 수가 많은데 운에서도 수를 만났다. 그러면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장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한자어나 한글로 봤을 때 각각 글자들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을 나타내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상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아니면 나무가 없어서 그 나무의 기운을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뭐 숫자나 뭐 이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대신할 수도 있지만, 이름, 항상 불려지는 이름, 그리고 서류상 적어서 본인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무가 필요하다. 그럼 나무에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글자로 장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명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가 너무 많아서 불이 필요하다. 그럼 이름자에 불기운이 들어가는 그런 기운으로 장명을 해서 개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주 구성상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뭐 나란히 아니면 골고루 다 있어서 특별한 그런 기운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살아가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개명을 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장명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이런 기운을 따로 갖추거나 그런 얻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보통 사주풀이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거나 아니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없는 기운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찾다 보면 없는 기운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운을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 원국에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뭐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오행에서 각각 역할을 하는 부분을 뭐 숫자나 색상 아니면 건강적인 그런 부분에서 찾아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